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연애 불안에서 시작된 지독한 불면증의 깊은 뿌리를 최면 상담을 통해 발견하고 스스로를 파괴하던 무의식의 생존 전략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평온을 되찾은 어느 내담자의 여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지우님은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5년째 낯선 타국에서 홀로 직장 생활을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저희 센터에 비대면 상담을 신청하며 털어놓은 고민은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울까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마주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님은 남자친구의 연락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관심이 식은 것 같은 예감이 들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견디지 못해 소개팅 어플을 켜서 다른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상담사님, 저는 정말 비겁하고 혐오스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먼저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울까봐 의심하며 괴롭히고 있어요. 지우님은 깊은 밤 스마트폰의 차가운 파란 불빛 아래에서 느껴야 했던 그 처절한 자기 혐오와 외로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상담 내내 오열하셨습니다. 타국에서의 외로운 생활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버팀목인 사랑이 어느덧 그녀를 파괴하는 독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역설적으로 자신이 먼저 다른 관계를 준비하는 모순된 행동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섣부른 판단이나 조언을 하기보다 그녀가 짊어지고 온 그 무거운 수치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드리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혼자 무서우셨나요? 비난받을까봐 두려워 꽁꽁 숨겨왔던 그 마음까지도 여기서는 모두 괜찮습니다. 저의 이 위로에 지우님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비로소 자신의 진실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본격적인 내면 탐색에 앞서 우리는 지우님의 일상과 감정 패턴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의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명치가 꽉 막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떠날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른 사람을 알아봐요. 그러면 나중에 버려져도 나도 준비하고 있었다며 덜 아파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변심이나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가까운 공포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의 무의식이 선택한 처절한 배수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따라 함께 손날을 두드리며 감정 정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꽉 막혀있던 감정의 둑이 터져나오며 지우님은 최근 그 불안이 가장 극심했던 어느 밤의 장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면의 깊은 이완 속에서 우리는 현재의 불안이라는 다리를 타고 과거의 기억 속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처음 멈춰 선 곳은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첫사랑에게 이별 통보를 받기도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던 20살의 지우님이 보였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자신이 쓰레기 같다며 자책했지만 그 행동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시절의 감정을 연료 삼아 더 깊은 무의식의 심연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는 마침내 예상치 못한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 바로 어머니의 뱃속이었습니다. 태아였던 지우님이 느낀 것은 따뜻한 보호가 아닌 온몸을 휘감는 시린 외로움과 공포였습니다. 당시 지우님의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심각한 불화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 혼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차라리 같이 죽고 싶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반복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홀로 방에서 울며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 차가운 슬픔과 언제든 이 안락한 세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협은 태아였던 지우님의 세포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각인되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울어요. 엄마가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춥고 저는 혼자예요. 지우님은 태아의 목소리로 오열하며 당시의 압도적인 원초적 공포를 쏟아내셨습니다. 첫 회기에서 발견한 이 근원적인 뿌리는 지우님의 평생을 관통해 온 거대한 설계도와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것을 곧 존재의 소멸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지우님은 자신의 행동이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느꼈던 그 고독한 공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내면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야. 이제는 혼자가 아니란다. 지우님은 더 이상 자신을 혐오하는 대신 그토록 불안해하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지우님은 상담과 일상에서 자가치유 노력들을 통해 타인에게 구걸하던 평온을 자신의 내면에서 직접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기를 거듭할수록 9점에 달했던 불안 점수는 0점으로 낮아지며 그녀의 표정에는 건강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상담 회기에서 우리는 지우님이 가장 두려워하던 가상의 상황을 마주하는 미래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연락이 반나절 이상 끊기고
타지에서의 외로운 밤이 깊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터질 듯 불안해하며 스마트폰을 뒤졌을 장면이었지만 지우님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상담사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는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돼도 그냥 바쁜가 보다 싶어요. 제 마음속에 더 이상 불안함이 아닌 편안함이 느껴져요. 불안 점수는 이제 0점입니다.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지우님은 더 이상 파란 스마트폰 불빛 뒤로 숨지 않습니다. 타지 생활의 정적은 이제 고통이 아닌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남자친구와의 관계 또한 의심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